제16화 암조회에 접촉 귀환. 아니 저놈이 감히 창문으로 담을 넘어오다니 목숨이 9개라도 된단 말이냐. 등불 하나 켜지 않은 칠흑 같은 방 안 설한이 등 뒤에서 들려온 기척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인시가 지나도록 잠들지 못하고 울림성의 어둠을 지켜보던 그의 안광이 야행복을 걸친 사내의 목덜미를 꿰뚫었다.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침투한 사내는 기름기 흐르는 눈매를 실룩거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놀라지 마시오.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대화나 좀 나눕시다. 맙소사, 담을 넘어온 자가 해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소? 당장 용건만 말하고 꺼지시오. 사내는 설한의 기세에 멈칫하더니 품속에서 접힌 서찰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져 놓았다. 우리 암조회에서 청풍문에 파격적인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 대신 청임행의 동향을 가끔 전해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지. 설한은 탁자 위에 서찰을 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허억, 청석촌에서 우물새나 뜯어내던 쥐새끼들이 이제는 정보 상인이라도 된 모양이구려. 아니 저게, 그건 아래 것들이 무식해서 저지른 실수요? 우리 암조회 전체를 그런 무지렁이들과 비교하지 마시오. 이 사람아, 그쪽이 무슨 꿍꿍인지는 관심 없으니 당장 그 서찰 들고 나가시오. 2번 말하지 않겠소. 설한의 서슬퍼런 축객령에 사내는 후회할 것이라는 위협을 남긴 채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연회 당일 밤에 바로 움직인 것을 보니 청임행 본루 안에 암조회와 내통하는 거물이 숨어 있음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서둘러 울림성을 벗어나 청풍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다. 성문을 빠져나오자마자 진호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크게 숨을 들이켜며 소리쳤다. 야야야, 역시 상공기는 꿀맛이네. 그 연회장 안은 구린나에 나는 인간들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고요? 아, 진짜 너만 그랬는 줄 아느냐? 나도 이틀 내내 속이 뒤집히는 걸 억지로 참았다. 백사가 설한의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고백했다. 저런. 사형, 사실 울림성에서 그놈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하! 그래도 사형이 연회장에서 일어섰을 때 그 통쾌함이란. 다음번엔 제가 사형보다 먼저 일어나 그놈들 뺨을 갈겨주고 싶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어요. 백사의 눈에 서린 도끼에 설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발걸음의 속도를 아주 조금 늦춰주었다. 청풍산 입구에 다다르자 줄 하나에 간신히 매달려 바람에 흔들거리는 잔풍각 현판이 보였다. 이거 참, 돌아오니 저 현판부터 당장 고쳐야겠군. 꼴이 말이 아니야. 유한의 갑작스러운 한마디에 진호가 제자리에 멈춰 서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깜짝이야. 유한이 저 녀석이 먼저 입을 열다니 해가 서쪽에서 떴나 봐요. 오라,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있으면 수련 준비나 해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이다. 제17화 청풍심결 복원. 6장의 끝이 양기를 갈무리하는 것이라면 7장의 첫머리는 마땅히 그 기운을 세상 밖으로 흩어내는 파천의 흐름이어야 한다. 깊은 밤 잔풍각의 정적을 깨는 것은 설한의 나직한 혼잣말 뿐이었다. 전생의 기억이 파편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그는 낡은 서책 위에 찢겨나간 무공의 구결을 하나하나 메워가고 있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청풍문에 잃어버린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사형, 아직도 깨어 계십니까? 문가에서 들려온 이설의 목소리에 설한이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이게 뭐야? 사형, 그 빈 종이들에 쓰인 것이 설마 잃어버린 청풍신결의 비전이란 말입니까? 이설이 서책들을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기억이 있다. 몸이 먼저 알고 내기가 그 길을 가리키고 있으니 그냥 써내려갈 뿐이다. 대체 어디서 그런 기억이 솟아난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냥 있다. 묻지 마라. 설한의 단호한 대답에 이설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앞불사, 사형.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이설, 지금 네가 할 일은 내기의 흐름을 몸에 새기는 것이다. 심결을 복원하는 것은 문주인 내 몫이다. 물러가라. 학함나. 사형, 혼자 다 짊어지는 거 그거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알고나 계십니까? 이설이 쏘아붙이고 나가자 설한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허허.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붓을 움직였다. 하지만 분명 아까보다 붓끝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황사령의 험준한 바위지대 위로 제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돌바닥과 수직에 가까운 경사는 무인들의 발목과 무릎을 무참히 지식이고 있었다.
백사와 이설, 진호가 차례로 고개를 넘었으나 마지막으로 오르던 유한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다. 유한 무리하지 말라고 일렀거늘. 헉, 괜찮습니다. 사형 갈 수 있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다.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설안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유한이 바위를 딛던 발이 힘없이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아니 저게! 유한아! 정신 차려라!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앞서가던 이설도 아연실색하며 팔길을 돌렸다. 설안이 유한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이런, 맥동이 이토록 가늘어서야. 누워있어라. 사형, 저는 재능이 없는 건가요? 왜 남들처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까? 유한이 허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세상에 이런, 유한아, 운림성에서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숨어든 살수들의 기척을 가장 먼저 잡아낸 자가 누구더냐? 유한이 대답하지 못하자 설안이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바로 내 놈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는 그 감각이 바로 내 놈의 재능이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게 말이 돼?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 그건 체력이 부족할 뿐이다. 재능과는 별개의 문제지.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다. 모두 내려가거라. 백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사형은요? 안 내려가십니까? 나는 유한이와 함께 있겠다. 내려가서 휴식을 취해라. 제자들이 떠나고 산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한참을 침묵하던 유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형, 저를 버리실 건가요? 에이, 이 멍청한 놈아. 버릴 작정이었다면 처음부터 제자로 받지도 않았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눈이나 감아라. 유한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설아는 그 곁을 지키며 유한만을 위한 새로운 수련의 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그날 밤 설아는 유한의 방 앞에 종이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거창한 몸짓 대신 내기의 흐름을 극대화하여 예민한 감각을 무기로 바꾸는 오직 유한만을 위한 맞춤 수련법이었다. 다음 날 새벽 풍년대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유한이었다. 품속에 소중히 접어넣은 종이를 만지며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야, 이거 사형의 뜻이 이러하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설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청풍문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확신했다. 제18화 흐름이 생기다. 아니 저놈이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아예 바위를 움켜쥐고 있구나. 내 놈 발바닥에 귀신이라도 붙은 게냐. 설안의 안광이 황사령 바위지대를 짐승처럼 내달리는 백사의 발끝에 머물렀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바위를 차내며 위태롭게 달리던 백사의 보법은 이제 바위와 하나가 된 듯 매끄럽고 견고했다. 매일같이 거르지 않았던 혹독한 발목 수련이 비로소 결실을 보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백사, 멈추지 말고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달려보아라. 사형, 방금 전력을 다해 달렸는데 또 하란 말씀입니까? 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군소리 말고 다시 뛰어라. 내 발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해 보란 말이다. 백사가 투덜거리며 다시 몸을 날린 순간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감각이 전신을 관통했다. 아니 대체 발이 바위 끝에 닿는 찰나 미끄러짐 없이 무게가 다음 바위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있었다. 야야야! 사형, 이거 보십시오. 발바닥이 바위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놈의 발이 이미 답하고 있지 않느냐? 수천 번 딛고 수만 번 버틴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와, 진짜 어이없어. 겨우 발목 운동 따위가 이런 조화를 부릴 줄이야. 사형, 저 한 번 더 뛰어보겠습니다. 백사가 소리를 지르며 다시 바위 숲으로 사라지는 동안 설안의 시선은 조용히 검을 휘두르는 이설에게로 향했다. 이설의 변화는 요란하지 않았으나 그 깊이는 백사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다. 10번의 연속 배기 끝에 힘이 빠져 흐트러지던 검 끝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퍼런 살기를 머금은 차에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이 사람아,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허리가 검을 이끌게 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다시 해봐라. 이설이 무언가 깨달은 듯 잔영류를 펼치자 억지로 쥐어짜던 힘이 사라지고 몸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검에 실렸다. 오라. 사형, 어느 날부터인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다음 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몸이 먼저 무공의 길을 익힌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청풍검에 넘어가 보이기 시작하겠구나. 하긴 아직 손에 닿지는 않지만 저 안개 너머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 가도 되겠습니까? 까라. 내 검이 닿는 곳이 곧 청풍문의 길이 될 것이다. 이설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시 검을 고쳐 잡았다. 한편
청석촌 장터에 물건을 팔러 내려갔던 진호는 평소와 달리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돌아왔다. 어휴, 사형, 장터에서 잡배들이 우리 문파를 대놓고 비웃는 걸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놈의 주먹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라도 했느냐. 아, 진짜. 그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형이 옆에 안 계시니 더 참아야겠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설한이 진호의 어깨를 툭 치며 낮게 웃었다. 세상에 이런 진호 내 놈이 참을 줄도 아는구나. 걱정 마라. 청풍문이 강하다는 것이 천하의 상식이 되는 날 저들의 조롱은 그저 비명으로 바뀔 뿐이다. 야, 그거 더 통쾌하네요. 그날이 오면 제가 저들의 주둥이를 아주 확실하게 봉해버리겠습니다.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지는 사이 연무장 한편에서는 유한의 기이한 수련이 이어지고 있었다. 유한은 백사와 이설의 합동 공격을 혼자서 받아내고 있었다. 가상 전투 훈련이 시작된 지 15번째 날, 드디어 그는 정면으로 쇄도하는 백사와 측면을 노리는 이설의 움직임을 완벽히 읽어냈다. 백사는 오른발이 먼저 나가고 이설은 왼쪽 어깨가 먼저 기운다. 지금이다. 유한이 반걸음 뒤로 물러나며 백사의 팔목을 낚아채 이설 쪽으로 가볍게 밀어냈다. 이게 말이 돼. 유한이 이 녀석 방금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야, 이거 이 녀석 보게. 우리 둘이 서로 엉키게 만들다니 언제 이렇게 영악해진 거냐? 설한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것 봐라. 눈이 먼저 열렸구나.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기 시작했어.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청풍산의 오후, 내 제자의 변화가 모여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설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다. 제19화 이번엔 남긴다. 누가 문 밖에서 서성거리느냐? 볼 일이 있다면 들어오고 아니면 당장 물러가라. 잔풍각의 정막을 깨는 설한의 서슬퍼런 일깔이 문 밖의 발소리를 멈추게 했다. 등불 아래서 청풍신결의 칠장을 메워가던 설하는 붓을 내려놓지 않은 채 어둠을 응시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자는 백사였다. 눈은 벌개져 있고 기색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백사 내 놈이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잠 못 드는 귀신이라도 붙은 개냐? 사형,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설하는 묻지 않았다. 그저 턱 끝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붓질을 이어갔다. 백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고는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처음 이곳에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냥 목숨이나 부지하자 싶었죠. 알고 있다. 내 놈 같은 무지렁이가 무슨 대단한 뜻이 있어 청풍산까지 기어 올라왔겠느냐.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이곳을 지키고 싶단 말입니다. 설한이 붓을 멈추고 백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백사의 진심을 꿰뚫고 있었다. 내 놈 입에서 그런 기특한 소리가 다 나오다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든 게냐? 청석촌에서 사형이 그 우물가 똥개들을 쫓아내실 때요. 그때 사형이 하신 말씀 이곳은 청풍문 관할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여기가 제 곳이다 싶었거든요. 이상합니까? 이 사람아, 제 집을 제 집이라 부르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당연한 일이다. 백사가 안도한 듯 숨을 내쉬더니 이번엔 조심스럽게 설한의 속내를 물었다. 그럼 사형은요? 사형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몸을 축내며 문파를 세우려는 이유가 뭡니까? 설하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전생의 기억, 혼자였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는 나도 혼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혼자 배우고 혼자 싸우고 결국 혼자 쓰러졌지. 그게 가장 강한 길인 줄 알았다. 사형이요? 사형이 쓰러지셨단 말씀입니까? 그랬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다. 이번엔 남긴다. 백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의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긴다는 게. 설마 저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사라져도 이 산에, 이 비전에, 그리고 너희의 몸속에 청풍의 이름이 남도록 할 것이다. 백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알겠습니다. 사형이 그러시면 저도 남겠습니다. 죽어도 이 문턱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 할 시간 있으면 가서 수련이나 더 해라. 이 늦은 밤에 온 이유가 고작 그것뿐이냐? 백사가 멋쩍게 웃으며 일어서려다 멈칫하고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풍검 첫 구절에 나오는 경계가 사라진다는 말,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직 손끝에 닿지는 않지만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Hell, 그게 시작이다.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겠구나. 가서 자라. 백사가 물러가자 설하는 다시 붓을 들어 7장의 마지막 구절을 써 내려갔다.
바람이 불어왔다? 전생에도 불었던 그 바람이었으나 이제는 그 바람 소리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이번엔 남긴다. 그것은 누구에게 전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새기는 서약이었다. 설안의 붓질이 어둠 속에서 등불보다 더 환한 궤적을 그리며 7장의 끝을 향해 달렸다. 제20화 잔풍각의 그림자. 감히 어느 놈이 우리 문파의 심결을 난도질했단 말이냐. 그놈들 목을 따버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진호의 고함 소리가 잔풍각의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다. 설하는 말없이 등잔불을 낮추며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서책을 응시했다. 7장 중반부에서 막혀버린 전생의 기억. 그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려 마룻바닥을 뒤지다 발견한 것은 청풍문 초대문주의 친필 수련 일지였다. 저런, 진호야, 내 놈의 그 불같은 성미가 화를 부를까 걱정이구나. 당장 주먹부터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세상에. 사형 저기 찍힌 붉은 인장을 좀 보십시오. 저건 분명 청이맹의 표식이 아닙니까? 진호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세월에 바랬음에도 선명한 핏빛 인장이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서 묵묵히 일지를 지켜보던 이설이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저게 청이맹이 초대문주의 일지에까지 손을 댔다는 건 우리 문파의 무공 자체가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뒤틀렸다는 뜻입니까? 헬, 그렇다고 봐야겠지. 심결의 원형을 찾아 헤매던 흔적들 사이에 저들의 인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완성을 방해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증거다. 아니 대체 그럼 당장 청이맹 본루로 쳐들어가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진호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설안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발을 묶었다. 앉아라. 앉아있으라고 했다. 앉아있잖아요. 하지만 이 주먹이 안 펴진단 말입니다. 펜은 한 번에 써야 하는 법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저들에게 들키는 순간 증거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설안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워지자 진호도 마지못해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폈다. 이설이 서책을 넘기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긴 사형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백사와 유한이는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백사는 이 사실을 알면 그 길로 청석촌을 지나 울림성까지 달려가 난동을 피울 놈이다. 참을성이 없지. 그럼 저는요? 저도 성질머리라면 백사 못지않은데 왜 저는 부르셨습니까? 너는 청석촌 장터에서 그 모욕을 듣고도 문파를 위해 참아내지 않았느냐. 그 인내를 믿기에 여기 앉힌 것이다. 진호가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성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릎 위에서 펴졌다. 쥐어졌다 하던 손이 비로소 평온을 찾았다. 그럼 유한이는요? 그 녀석은 조용해서 사고칠 놈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이는 말하면 혼자 조사하러 나간다? 아무도 모르게 강호 한복판으로 사라져버릴 놈이지. 지금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때가 아니다. 이설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사라지던 유한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상에. 당분간 이 일은 우리 셋만 아는 비밀로 합시다. 넘어오는 자가 있으면 그제야 칼을 뽑아도 늦지 않겠지요. 설하는 서책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다. 밤바람을 타고 청석촌 방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황사령 넘어 강호 안쪽까지 청풍문의 이름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오겠지. 냄새를 맡은 쥐새끼들이 하나둘 기어 올라올 것이다.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설안이 창문을 닫자 잔풍각의 등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청풍문의 복수를 향한 서늘한 도안이 번뜩이고 있었다. 제21화 첫 번째 실전. 이번엔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죽든 살든 너희 넷이서 해결해라.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검을 꺾고 하산하거라. 설안이 구름자의 이장에 서차를 탁자 위에 던지며 싸늘하게 일갈했다. 암조의 하수인 8명이 마을 창고를 점령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 진호가 서차를 읽다 말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사형이 안 움직이시면 저희 넷이서 그 8명을 상대하란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답만 해라. 백사가 진호와 눈을 맞췄고 이설은 서찰에 적힌 지형을 다시 살폈다. 유한은 그저 조용히 소매를 걷어붙였다.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백사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 제자는 구름제로 향했다. 해가 지기 직전 마을 어귀에 도착한 이설이 지형을 훑으며 작전을 지시했다. 창고는 북쪽 끝에 있다. 동서로 민가가 막고 있으니 정면으로 치면 골목으로 흩어질 거다. 백사는 정면, 진호는 서쪽을 맡아라. 나와 유한이 북쪽에서 협공한다. 흩어지는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숨통을 끊는다. 진호 이설이 짠 작전이니 믿고 들어간다. 자리를 잡으려던 유한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창고 지붕 위 미세하게 들려있는 기왓장으로 향했다.
잠깐, 위에 하나 더 있다. 망을 보고 있어. 이설이 다시 인원을 계산했다. 창고 안여덟배 지붕 위 하나, 도합 9이었다. 계획 변경이다. 유한, 네가 먼저 저 지붕 위 쥐새끼를 처리해라. 신호는 휘파람이다. 유한은 대답 대신 민가 담장을 타고 몸을 날렸다. 발끝만으로 담벼락을 짚고 오르는 그 모습은 소리 없는 그림자와 같았다. 지붕 위에 인물이 아래를 살피는 찰나 유한의 손날이 그의 목줄기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비명 한마디 없이 시체가 꺾였다. 휘파람 소리가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다. 가자! 청풍문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백사가 정면으로 쇄도하자 창고문이 박살나며 하수인 셋이 쏟아져 나왔다. 백사는 촌놈의 명치를 지식이고는 뒤따르는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이설의 검 끝은 북쪽 골목을 막아섰다. 달아나려던 하수인 둘이 이설의 검기에 놀라 뒤로 낮아빠졌다. 이설, 위를 봐. 유한의 외침에 이설이 몸을 굴렸다. 지붕 위에서 날아온 기왓장이 머리카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또 다른 복병이 있었던 것이다. 이설은 이를 악물고 창고 기둥을 차며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서쪽을 막던 진호는 2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폭풍 같은 주먹을 내질렀다. 예전 같으면 앞뒤 안 가리고 돌진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땅에 뿌리를 박은 듯 견고했다. 상대의 측면 공격을 가볍게 피한 진호가 턱 끝에 정권을 꽂아 넣었다. 됐다! 한 놈 더!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9명의 하수인 전원이 바닥에 굴러다니며 신음했다. 설아는 멀리 돌담에 기대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끝까지 단 한 번의 조언도 개입도 하지 않았다. 마을 이장이 벌벌 떨며 내민 보수주머니를 백사가 2손으로 받았다. 수련장 보수 비용으로 쓰겠다. 챙겨라. 설안의 무심한 말에 진호가 돈주머니를 설안에게 건네며 상기를 올랐다. 백사가 긁힌 팔에 상처를 만지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상처가 나니까 오히려 기분이 묘합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달까요? 설아는 앞장서 걸으며 대꾸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나직이 읊조렸다. 잘했다? 네 제자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경악과 환희가 교차했다. 야, 방금 사형이 잘했다고 하신 거 맞지? 들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었다. 진짜로? 사형이 칭찬을 다 하시다니. 시끄럽다. 다들 상처나 치료해라. 유한의 핀잔에도 제자들의 얼굴엔 지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설아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으나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산맥처럼 보였다. 제22화 청석초는 청풍문이 지킨다. 청풍문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암조회의 쥐새끼들이 마을을 에워쌌으니 오늘이 바로 그놈들의 무덤이 될 날이다. 청석촌 청년의 급보를 듣고 산을 내려온 설안이 마을 어귀에서 차갑게 일갈했다. 10명도 넘는 하수인들이 삼면을 포위한 일촉즉발의 상황. 이설이 빠르게 지형을 훑으며 검자루를 꽉 쥐었다. 서쪽만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을 그리로 몰아 한꺼번에 사냥하려는 수작입니다. 몰아넣으려는 개냐? 요자. 유한은 즉시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 주민들을 서쪽으로 대피시켜라. 백사는 정면, 진호는 동쪽, 이설은 북쪽을 맡아라. 나는 너희의 뒤를 보겠다. 뒤에서 구경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개입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릴 뿐이다. 자리를 비우는 자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유한이 소리 없이 마을로 침투해 노인과 아이들을 서쪽으로 이끌었다. 백사가 정면을 가로막자 하수인 셋이 칼을 휘두르며 쇄도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백사의 팔뚝을 스쳤다.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타오르는 통증이 전신을 때렸으나 백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내 뒤에 주민들이 죽는다. 뚫리는 순간 끝이다. 백사가 이를 악물고 전진했다. 쏟아지는 피는 안중에도 없었다. 달려드는 하수인의 칼자루를 잡아차에 그대로 어깨너머로 맺혀버렸다. 북쪽을 맡은 이설 앞에는 4명의 적이 버티고 있었다. 구름재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에 이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운 것이냐? 아니다. 몸이 전율하며 준비를 마친 것이다. 첫놈의 검을 흘린 이설이 눈 깜짝할 새 측면을 파고들어 2번째 놈의 손목을 끊어버렸다. 남은 둘이 동시에 좁혀오자 이설은 오히려 그들 사이에 틈바구니로 몸을 던졌다. 왼쪽 팔꿈치로 하나를 밀어내고 검 끝으로 다른 하나의 발목을 걷어찼다. 적들이 서로 엉켜 비명을 질렀다. 이 싸움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 자각이 오히려 이설의 떨림을 멈추고 냉혹한 검기를 완성시켰다. 동쪽의 진호는 3명의 협공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한 놈이 빠른 발로 진호의 등 뒤를 노렸으나 진호는 달려나가지 않았다. 옆에 서 있는 설안의 거대한 존재감이 진호의 발을 땅에 박아놓은 듯 했다. 내가 이곳을 비우면 동쪽이 무너진다.
오너라 뼈까지 으스러뜨려 주마. 진호가 정면에 두 놈을 주먹으로 밀어내고 뒤를 노리던 놈이 방향을 트는 찰나에 몸을 돌려 정권을 박아 넣었다. 전투가 끝난 마을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설아는 끝까지 단 한 번의 초식도 보태지 않았다. 세상에, 청풍문 무인들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냈어. 마을 장로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오자 설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청석초는 청풍문이 지킵니다. 다시는 저런 잡배들이 발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의 위용이 돌아왔구나. 정말 고맙다. 설안이 장로에게 예를 갖춘 뒤 만신창이가 된 제자들을 돌아보았다. 다들 괜찮으냐? 백사가 피 묻은 팔을 부여잡고 비릿하게 웃었다.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들 다리가 후들거리는구나. 버텨냈으니 됐다. 이제 그만 쉬거라. 설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진호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야, 진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지 않았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것이 전부다. 산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간다. 기우는 해를 등지고 유한히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눈빛에는 실전의 공포를 이겨낸 무인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설아는 말없이 제자들의 앞을 걸었다. 청풍산의 그림자가 그들의 뒤를 길게 따라오고 있었다. 제23화 청풍심결 1단계 복원 완료. 내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전신을 휘감다니. 사형, 이것이 진정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비전이란 말입니까? 백사의 경악 섞인 외침이 잔풍각의 정적을 무참히 깨부수었다. 초대 문주의 일지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설아는 전생의 기억이 흐릿한 틈새를 일지의 기록으로 메우고 일지가 멈춘 자리를 전생의 경험으로 채워 넣었다. 이틀 밤낮을 꼬박 지사한 끝에 7장부터 9장에 이르는 청풍심결의 첫 단계가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침묵해라. 내기가 연결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야 비로소 청풍문 무인이라 불릴 자격을 갖춘 것이다. 설아는 탁자 위에 펼쳐진 서책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 가르침을 주던 스승은 이제 곁에 없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가르칠 제자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것이 원래의 청풍검이었군요. 찢겨나간 자리가 채워지니 검결의 마디마디가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이설이 떨리는 손으로 서책을 어루만졌다. 설아는 구결의 첫 마디를 읊조리며 제자들에게 내기의 운용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잔풍검이 껍데기만 남긴 차에 잃어버렸던 핵심이 바로 이곳이다. 기운을 억지로 쥐어짜지 마라. 바람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길을 내어주어라. 한 시진 동안 이어진 설안의 강론 끝에 백사가 먼저 일어섰다. 어색한 몸짓이었으나 그를 타고 흐르는 기운만큼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상에, 정말로 연결됩니다. 사형 막혔던 혈맥이 뚫리고 검끝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설은 매끄럽게 흐름을 잡아냈고 진호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기세를 보였다. 유한은 가장 느렸으나 그 궤적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다. 설아는 홀로 산 중턱 바위에 앉아 청이맹이 있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1단계가 끝났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사흘 뒤 불청객들이 청풍산에 발을 들였다. 특별한 용건도 없이 그저 둘러보러 왔다는 자들. 그들의 눈빛은 예리한 비수처럼 수련하는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훑었다. 방금 온 저자들 대체 누굽니까? 설안의 물음에 노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청이맹 청찰대다. 각 문파의 동태를 살피는 놈들이지. 우림성 연회 이후로 이곳을 찾는 발길이 잦아졌구나. 아마 너희가 저들의 눈의 가시가 된 모양이다. 저희가 신경 쓰인다는 뜻이겠지요. 청풍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들은 결코 반기지 않을 테니까요. 노현이 설안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설안아, 너를 보고 있으면 풍인검이 떠오르는구나. 그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일 뿐이지요. 그렇겠지. 하지만 그 사람도 너처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그런 눈을 하고 있었단다. 설아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현의 말에 담긴 무게를 알기에,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숙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그는 다시금 검자루를 고쳐주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뿐입니다. 청이맹이든 청찰대든 우리 앞길을 막는다면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안의 차가운 선언이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흩어졌다. 제24화 뿌리가 내리다. 이 못대가리 하나에도 청풍의 긍지를 박아 넣어라. 남의 손을 빌려 세운 문파는 모래성일 뿐이지만 우리 손으로 다진 기둥은 천년을 버틸 것이니. 백사의 우렁찬 고함이 청풍산의 아침을 깨웠다. 수련장은 외부 인부의 도움 없이 제자들의 땀방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백사가 망치를 휘두르고 진호가 집채만한 자재를 짊어 날랐다. 이설이 꼼꼼하게 도면을 살피며 기틀을 잡았고 유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수평을 맞췄다. 열흘의 밤낮이 흐른 뒤 마침내 잔풍각의 현판이 새로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아나 거기서 내려다보니 어떠냐? 우리 이름이 박힌 현판이 저리 번듯하게 걸려 있으니 가슴이 벅차지 않느냐? 요다. 아주 좋다. 내려오며 짧게 대꾸한 유한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신뢰가 서려 있었다. 어느덧 소문은 바람을 타고 강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암조회를 단칼에 물리치고 맹주 앞에서도 기계를 잃지 않았다는 소식에 상단 호위부터 마을 분쟁 조정까지 의뢰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사형 이제야 청풍문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찾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직 멀었다.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다고 문파가 서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비로소 시작인 게지. 뿌리가 내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누가 와서 흔들어도 결코 뽑히지 않는다. 폭풍이 불어도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유아는 설안의 말을 되새기며 다시 연무장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석촌으로 심부름을 나갔던 진호가 길목에서 암조회 하수인 셋과 맞닥뜨렸다. 설안도 다른 사제들도 없는 홀몸이었다. 야, 저놈 봐라! 청풍문 그 애송이 아니냐? 청석촌 창고에서 우리 애들 박살낸 놈들 중 하나잖아. 어이, 거기 멈춰라. 우리랑 계산할 게 남지 않았느냐? 진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예전에 그라면 벌써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상대를 보았다. 우리가 먼저 건드린 적은 없다. 하지만 건드리면 너희가 먼저 죽을 것이다. 내 주먹이 아직은 사형의 가르침대로 인내를 배우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라. 뭐라고? 이 새끼가 겁도 없이. 하수인들이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다. 진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그들의 발목을 묶었다. 청풍문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 일대에서는 공포이자 경외의 대상이 되었음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흥,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라. 가자! 하수인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자 진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정말 잘 참았다, 진호야. 산을 올라온 진에게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설안이 붓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사형 저 정말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냥 왔다니까요. 됐다. 수고했다. 고작 그게 끝입니까? 저 진짜 힘들게 참았단 말입니다. 설안이 가만히 진호의 어깨를 짚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잘했다, 진호야. 너는 오늘 주먹이 아니라 기계로 적을 이긴 것이다. 설안의 칭찬에 진호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청풍문의 뿌리가 제자들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내려앉고 있는 순간이었다. 제25화 불시들. 내 오늘 너를 청풍문의 공식적인 문주로 세우겠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니 이 늙은이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노현의 처소에서 찻잔을 내려놓기도 전에 터져 나온 일갈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내려다보던 설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아직 이릅니다. 문주의 자리는 청풍문이 온전히 대지에 뿌리박고 서는 날 맡아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미 강호는 너를 청풍문의 주인으로 보고 있거늘 청풍문이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제 몸이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제자들의 사형일 뿐입니다. 노현은 설안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내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려 주마라는 노현의 약속을 뒤로하고 설안은 처소를 나섰다. 연무장에서는 제자들의 기합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몫을 찾아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설안은 묘한 전율을 느꼈다. 백사가 의례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 말투부터가 달라져 있었다. 사형 이번 싸움은 단순히 이기고 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기세가 동쪽으로 쏠린 틈을 타 제가 내 길을 뒤로 돌려 뒷덜미를 쳤습니다. 결과보다는 제 판단이 옳았는지 봐주십시오. 요다. 이제야 싸움이 아니라 무공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설의 검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청풍검의 정석적인 흐름 위에 자신만의 독특한 각도를 얹기 시작한 것이다. 설안은 묻지 않았고 이설 또한 설명하지 않았으나 그 검 끝에 실린 서늘한 기운은 이미 차원이 달랐다. 진호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다. 불같이 타오르던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한 방을 위해 내기를 갈무리하는 법을 익힌 것이다. 야야야. 진호 너 방금 그 주먹은 대체 뭐냐? 어째서 달려들지 않고 기다린 거야? 참는 게 아니야, 백사야. 더 좋은 길목이 보일 때까지 숨을 죽인 것뿐이다. 내 주먹이 나갈 자리는 내가 정한다.
결정적인 변화는 유한에게서 나타났다. 의뢰 도중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유한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팀 전체를 지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설은 위를 막고 진호는 오른쪽을 무너뜨려라. 나머지는 나를 따라 정면을 돌파한다. 그의 명령에 제자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유한의 눈빛에는 이미 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설하는 연무장 그늘 아래서 그들을 지켜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됐다. 이번엔 정말로 다르다. 전생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들이 어느덧 거대한 화마가 되어 청풍문의 앞날을 밝히고 있었다. 설하는 말없이 검자루를 매만졌다. 뿌리는 내렸고 이제 그 줄기가 하늘을 찌를 날만이 남았다. 제26화 강석이 다시 왔다. 이게 정령 사람이 낼 수 있는 기세란 말이냐? 불과 얼마 전 울림성에서 봤던 그 애송이들이 맞느냔 말이다. 철봉파 장문인 강석의 굵직한 음성이 청풍산 수련장의 아침 공기를 가르고 터져 나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설한이 마중을 나갔으나 강석의 시선은 이미 수련에 매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백사는 험준한 바위지대를 마치 평지처럼 내달리고 있었고 이설의 검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서늘한 파열음을 내뱉었다. 진호와 유한은 서로의 급소를 노리는 실전 같은 대련에 여념이 없었다. 반갑소 강장문인. 이리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다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려. 무례를 범했구려. 하지만 저 아이들의 수련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넋을 잃었소. 운림성에서의 청풍문은 그저 배짱 하나로 버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르구려. 달라졌습니까? 내 눈에는 그저 갈 길이 먼 제자들일 뿐이오만. 허허, 서문주. 아니 서사형. 그때는 배짱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 배짱을 뒷받침할 실력이 뼛속까지 들어차 있소. 강호에 이런 기운을 내뿜는 젊은 고수들이 또 어디 있겠소. 강석이 품 안에서 비단으로 쌓인 서찰 하나를 꺼내 설한에게 건넸다. 얼마 뒤면 무림대회의 초청장이 각 문파로 발송될 것이오. 청풍문에도 가겠지만 내가 미리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달려왔소? 무림대회라. 우리에게 참가를 권하시는 겁니까? 권한다기보다 저 아이들의 실력을 이제 강호가 똑똑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오. 숨겨둔 보검도 때가 되면 칼집을 벗어나야 그 가치를 증명하는 법 아니겠소. 설한이 서찰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보겠소. 우리 아이들이 저 험한 무림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지 말이오. 그 대답이면 충분하오. 서사형의 안목이라면 틀림없을 테니까. 강석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진호가 유한의 옆구리를 찌르며 물었다. 야 유한아, 너 방금 저 영감이 말한 무림 대회가 뭔지 알아? 우리도 거기 나가는 거야. 강호의 젊은 고수들이 모여 서로의 목을 노리는 자리다. 사형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야야야, 진짜 나갔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끼리만 치고받는 건 이제 지겨워. 진짜 강호놈들이랑 제대로 한판 붙어보고 싶단 말이다. 진호의 호들갑에도 유한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자세를 잡았다. 야 유한아, 넌 대체 피가 흐르는 놈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슴이 안 뛰어? 전혀 안 설레냐고. 설렌다. 나 또한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하니까. 어? 진짜. 근데 왜 얼굴은 그 모양이야? 그냥 내 표정이 안 변할 뿐이다. 주먹은 이미 그들의 턱끝을 그리고 있으니 걱정 마라. 설하는 제자들의 대화를 뒤로 한 채 서찰을 꽉 쥐었다. 뿌리는 내렸고 이제 그 줄기가 강호라는 거대한 숲에서 가장 높이 솟구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27화 결정?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저 상대를 꺾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도축꾼의 칼질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진정한 승리는 적의 몸이 아니라 강호의 눈에 청풍의 위험을 박아 넣는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청풍산 정상, 설안의 서슬퍼런 일성이 매서운 산바람을 가르며 터져 나왔다.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문파의 불빛은 전보다 훨씬 밝고 많아졌다. 설안은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다. 풍인검으로 천하를 호령하기 전 무림 대회에서 압도적인 무위로 만인을 굴복시켰던 그날을. 하지만 그때의 승리는 그저 이름뿐인 껍데기였다. 이겼다는 사실 외에는 가슴에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단순히 머릿수를 줄이는 싸움이 아니라 청풍문이 왜 이 강호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만천해 증명해야 한다. 설하는 눈을 감고 청풍검의 본질을 되새겼다. 억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적의 허를 찌르는 검. 그것이 바로 청풍문이 가야 할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연무장에 모인 제자들 앞에 선 설한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무림대회에 나간다. 강호의 모든 눈이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야야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 이 주먹이 근질거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호가 하늘 높이 주먹을 치켜들며 환호했다. 탄, 조건이 있다.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싸우는지가 더 중요하다. 청풍문의 검이 어떤 검인지 그 품격과 도리를 강호에 보여줘야 한다. 사형. 그렇다면 이기는 것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싸움의 모양새만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설이 검자루를 매만지며 예리하게 물었다. 아니다. 가장 우아하고 완벽하게 청풍의 검을 펼치면서 동시에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그래야만 강호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니. 그럼 마음껏 이겨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내 진짜 청풍문의 매운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진호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설한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압했다. 조용히 해라. 내 그 가벼운 주먹이 청풍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인내부터 배워라. 예, 사형 입 닫고 주먹으로만 말하겠습니다. 백사가 앞으로 나서며 설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형 청풍문의 검을 보여준다는 것의 정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비무대에 올라야 합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검이다. 억지로 힘을 써서 상대를 누르려 하지 마라. 바람처럼 부드럽게 적의 움직임을 읽고 청풍심결의 구결대로만 움직여라. 그것이 곧 무적의 길이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결을 잃지 않겠습니다. 백사의 대답과 동시에 제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수련장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한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설아는 가장 마지막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검을 고쳐 쥐었다. 강호가 청풍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되겠지. 진정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설안의 나직한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강호의 중심부로 흘러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청풍문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제28화 무림대회 1. 보아라. 저기 걸어오는 자들이 바로 청이맹의 콧대를 꺾었다는 청풍문 무인들이냐. 고작 내뿐이라니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로구나. 동관의 거리에 발을 들이자마자 사방에서 쏟아지는 날선 기세와 조소 섞인 외침이 귓전을 때렸다. 대회 개최지인 동관은 울림성보다 훨씬 거대하고 살벌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피냄새 짙은 무복을 입은 젊은 고수들이 거리마다 가득했다. 유하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변을 경계했다. 공기가 다르다. 저기 동쪽 주막과 북쪽 길목, 여관 3층에서 우리를 노리는 시선이 아주 매섭다. 설아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제자들을 다독였다. 조심하는 게 아니라 대비해라. 적들이 우리를 사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목을 칠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대회의 첫날, 진호가 첫 번째 비무자로 무대 위에 올랐다. 상대는 발이 빠르고 힘이 넘치는 중원의 고수. 진호는 예전처럼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상대의 기세를 부드럽게 흘리고 숨을 고르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야, 저 덩치 큰 놈은 왜 받아치질 않는 거야? 겁쟁이처럼 도망만 다닐 거냐? 관중석의 비아냥이 터지는 순간 진호의 눈이 번뜩였다. 상대의 발이 바닥에서 뜨는 찰나 진호의 주먹이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청풍파쇄. 폭발적인 내기가 터지며 상대는 비무대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승! 청풍문 진호! 장애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설안의 칭찬 한마디가 진호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 됐다. 이제야 무인답게 싸우는구나. 오후에는 백사가 나섰다. 상대는 유한히 경계했던 청성문의 정계 무인. 백사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청풍검의 진수인 흐름을 펼쳤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검이 왜 허공만 가르는 것이냐? 당황한 상대가 무리하게 검을 휘두르자 백사의 검이 뱀처럼 적의 방어망을 통과했다. 탄 3만 만에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검을 눌러버린 백사. 승, 청풍문 백사. 관중들은 그제야 깨닫고 있었다. 청풍문이라는 이름이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님을, 동관의 비무대를 휩쓸 거대한 폭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제29화 무림대회 2. 저놈의 검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 보이지도 않는 궤적으로 내 어깨를 꿰뚫다니 이것이 진정 무명의 문파에서 나올 수 있는 무일한 말이냐. 병유종의 고수가 비명을 지르며 비무대 아래로 코꾸라졌다. 이틀째를 맞이한 무림대회는 경악의 연속이었다. 이설은 4강전에서 청이맹의 중도 세력인 병유종의 귀재와 맞붙었다. 적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으나 이설의 눈에는 그 빠름 속에 숨겨진 고정된 습관이 읽혔다. 세 번째 합이 맞부딪히는 순간 이설은 청풍검의 흐름을 비틀어 자신만의 각도를 만들어냈다. 어떠냐? 이제 네 검이 닿을 자리는 없다. 됩니다, 사형. 이 검이, 이 비틀린 흐름이 저에게 딱 맞는 옷 같습니다. 돌아온 이설의 말에 설아는 옅은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유한의 8강전에서 시작되었다.
상대는 유한이 처음부터 경계했던 운해문의 젊은 고수 절경의 하위에 이른 강자였다. 저 조용히 서 있는 애송이가 그 청풍문이냐? 운해문의 괴물을 상대로 얼마나 버티겠어. 관중들의 야유를 뒤로하고 유한이 검을 뽑았다. 상대의 무지막지한 내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유한은 힘으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보였다. 적의 어깨가 움찔거리는 순간 유한은 이미 그 궤적 밖으로 몸을 날렸다. 힘은 하나도 없는데 어찌 내 검이 저놈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하는 것이냐? 운해문의 고수가 당황하여 발을 헛디딘 찰나 유한의 검끝이 서늘한 한기를 뿜으며 그의 목전에 멈췄다. 흐름을 읽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을 넘어뜨리는 독이 되었군요. 정적이 감도는 장내를 걸어 나오는 유한의 어깨를 진호가 덥석 부여잡았다. 야야야, 유한아, 너 진짜 귀신이냐? 저 괴물 같은 놈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이겨버려? 가르쳐주라, 응? 시끄럽다. 가르쳐준다고 네가 알겠느냐? 아니 진짜로 그 비결이 뭐냐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바람이 가는 길을 따라갔을 뿐이다. 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백사 8강, 이설 4강, 진호 16강, 그리고 유한은 중결승에서 운해문의 최고수에게 분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내 합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강호는 술렁였다. 졌습니다, 사형. 제 실력이 아직 모자랐습니다. 봤다. 하지만 네 검은 오늘 강호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다. 다음엔 이기면 된다. 시상식의 마지막, 청이맹의 맹주 운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매서운 시선이 청풍문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올해 대회의 가장 큰 수확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저기 서 있는 청풍문이요. 장내가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운림성에서 배짱을 보였다면 이번 동관에서는 진정한 실력을 증명했소. 이제 강호의 누구도 청풍문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요. 맹주의 선언이 끝나자 강석이 설안을 향해 호탕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 설안 또한 묵묵히 잔을 받아 마시며 제자들을 보았다. 야야야! 들었냐? 맹주가 우리 이름을 직접 불렀어. 우리가 진짜 해낸 거라고. 귀 따갑다, 진호야. 잘 들었으니 그만 소리 지르거라. 진짜지?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지? 야야야! 청풍문의 이름이 천하를 뒤흔들고 있다고. 제자들의 환호 뒤로 설안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강호의 시선은 청풍문으로 쏠렸다. 그것은 곧 더 거대하고 위험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이기도 했다. 제30화 잡류단의 그림자. 멈춰라! 저 산 너머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죽음의 향취가 느껴지지 않느냐? 평범한 살수놈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옥의 밑바닥에서나 올라올 법한 불길한 기운이로다. 황사령 고개를 넘기 직전 설안의 서슬 퍼런 외침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꽁꽁 묶어버렸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설하는 감각을 곤두세웠다. 암조회의 조잡한 살기나 청찰대의 예리한 감시와는 근본부터 달랐다. 깊은 심연 속에 눌러 담아 묵직하다 못해 공간을 일그러뜨리는 기괴한 기운. 이설이 설안의 옆으로 다가와 창백해진 얼굴로 속삭였다. 사형,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무슨 기척이라도 느끼신 것입니까? 묻지 마라. 그저 걸어라. 뒤돌아보지도 말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이 고개를 벗어나야 한다. 이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다. 사형의 눈빛에서 생전 처음 보는 깊은 경계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청풍산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설하는 곧장 노현의 처소를 찾았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 앉아있던 노현은 제자들의 승전보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설안의 안색을 보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사부님, 혹시 정사대전의 혼란 속에서 잡류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간 노현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렸다. 찻잔 속의 물무늬가 거칠게 일렁였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느냐?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서나 들려야 할 그 이름을. 황사령에서 그들의 기척을 보았습니다. 암조회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잘 갈아진 비수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참류단이라. 혈양요가 무너진 뒤 그 잔재 중 가장 악랄한 자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전설 속의 조직이지. 소문만 무성했을 뿐 수십 년간 강호에서 자취를 감췄던 자들이다. 설안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잊힌 게 아니라 숨어서 때를 기다린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청풍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라, 설안아. 그들이 정말 잡류단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시련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할 것이야. 설안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처소를 물러나왔다. 연무장 평상에서는 진호와 백사가 대회에서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왁자지껄하게 웃고 있었다. 평소라면 꾸짖었을 소란이었으나 설안은 그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없다. 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청풍심결 2단계를 반드시 복원해야만 한다. 설하는 붓을 들어
서책 위에 내기에 새로운 길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잡류단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을 칠 수 있는 더 강력한 발톱을 세워야 했다. 같은 시각 청풍산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칠흑 같은 시선이 있었다. 나무 꼭대기에 소리 없이 서 있는 흑의의 괴인이 나직하게 입을 뗐다. 청풍문의 사형, 저자의 무의가 예사롭지 않구나. 우리 잡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재물이 될지 직접 확인해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잡류. 어둠 속에서 대답한 또 다른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청풍산의 평화로운 밤 위로 피냄새 가득한 거대한 폭풍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일부 마무리. 이 매화 가지가 꺾여 대지 위에 놓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생명이 다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봄을 알리는 전령의 몸짓이냐? 청풍산의 봄을 깨우는 노현의 벼락 같은 물음이 처소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해마다 피던 매화였으나 올해는 달랐다. 번듯하게 고쳐진 수련장과 위풍당당하게 걸린 새 현판,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자들의 발소리가 청풍산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암조회는 자취를 감췄고 청찰대의 감시 또한 사그라들었다. 이제 강호는 청풍문이라는 이름을 경애와 존경의 뜻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설한이 노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노현이 탁자 위에 놓인 매화 가지를 가리키며 묵직한 입을 뗐다. 내 너를 청풍문의 공식적인 문주로 세우겠다. 이번에는 거절할 생각 마라. 사부님, 아직 청풍문이 온전히 섰다고 말하기에는 이르지 않습니까? 왔다. 청풍문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날이 이미 우리 곁에 도착했단 말이다. 노현의 확신에 찬 눈빛이 설한의 가슴을 두드렸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매화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설한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부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잠시 후 연무장에 4명의 제자가 나란히 섰다. 설한이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선언했다. 노현 사부님께서 나를 청풍문의 공식 문주로 임명하셨다. 이제 청풍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럼 이제 저희가 문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까? 왠지 입술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백사의 너스레 설한이 옅게 웃었다. 사형이라 불러라. 내게는 그 이름이 가장 듣기 좋으니까. 역시 사형답습니다. 문주보다는 사형이라는 말이 훨씬 든든하지요. 동의합니다. 사형은 영원한 우리의 사형이십니다. 이설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진호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다. 야야야! 드디어 우리 사형이 진짜 주인이 되셨구나. 이제 강호놈들 다 죽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진호야. 내 목소리에 매화꽃잎이 다 떨어지겠다. 예, 입 닫겠습니다. 그런데 사형, 이제 문주까지 되셨으니 진짜 끝판왕이 된 거 아닙니까? 설한이 제자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다.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그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도 아니었다고요? 준비였다. 청풍문이 진짜 강호라는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작은 준비. 진호가 경악하며 이설을 바라봤으나 이설은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말 시키지 마라, 진호야. 사형의 입에서 시작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제 우린 정말 죽었다고 복창해야 하니까. 노현은 처소 앞에서 제자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청풍산을 내려다봤다. 20년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다시 숨을 쉬는 문파의 기운에 노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됐구나. 선대문주님들께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겼어. 그날 밤 설아는 홀로 산 정상에 올랐다. 발 아래로 보이는 청풍문의 불빛은 전생에 고독했던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았다. 1부 끝. 제32화 첫 의뢰. 사형 없이 우리끼리만 가라고요? 아니, 저 드넓은 강호의 길목에 어떤 독사들이 굴을 파고 기다릴 줄 알고 저희 둘만 보내시는 겁니까? 진호의 경악 섞인 외침이 청풍문의 아침 공기를 찢어 발겼다. 탁자 위에는 황사령 상단의 호위 의뢰가 적힌 서찰이 놓여 있었다. 소박한 보수였으나 청풍문의 명의로 들어온 첫 공식 의뢰였다. 설하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대꾸했다. 못하겠느냐? 사형의 등 뒤에 숨어 지내는 것이 내 무도의 전부라면 지금이라도 검을 꺾고 산을 내려가거라. 백사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못하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사형의 저 심연 같은 눈빛 앞에서 그것은 무인으로서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음을 알았다. 하겠습니다. 사형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설과 유한의 묵묵한 배웅 속에 두 사람은 길을 떠났다. 황사령 어귀에서 만난 상단 주인은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혀를 찼다. 이거 참 청풍문이라 해서 기대를 했더니 고작 애송이 둘뿐이요. 우리 상단의 목숨줄을 그대들에게 맡겨도 될지 심히 불안하구려.
청풍문이 지키지 못할 곳은 강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시지요. 백사는 대답 대신 발걸음을 옮겼다. 둘째 날 짐 배분을 두고 상단 주인과 마부들이 고성을 지르며 싸울 때도 진호가 끼어들려 하자 백사는 그의 팔을 낚아챘다. 카마라, 우리의 일은 그들의 입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단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지만 형, 저러다 해가 지겠어. 상관없다. 사형께서 말씀하신 무인의 본분만 생각하라. 셋째 날 오후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길목을 가로막은 4명의 불안당들이 번뜩이는 돌을 치켜들었다. 상단 집만 두고 가면 목숨은 살려주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들이냐? 청풍문이다. 죽고 싶지 않다면 길을 열어라. 청풍문이라는 이름에 놈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욕심이 공포를 이겼고 4놈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백사는 첫 공격을 물 흐르듯 흘려보낸 뒤 청풍검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적의 목덜미를 손날로 강타했다. 진호 또한 예전처럼 무작정 달려들지 않았다. 2명의 적이 측면을 노리자 그는 발을 틀어 가장 효율적인 중간 지점을 선점했다. 청풍보법 환! 진호의 묵직한 권풍이 허공을 가르자 겁을 먹은 마지막 한 놈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30초도 걸리지 않은 완벽한 제압이었다. 입을 벌리고 굳어버린 상단 주인을 뒤로하고 2 사람은 마침내 의뢰를 완수했다. 돌아오는 길, 황사령 고개를 오르며 진호가 백사를 힐끗 보았다. 야, 백사 형? 형 방금 보니까 꼭 사형 같더라. 말투도 그 재수없게 차분한 느낌까지도 말이야. 그렇냐? 좋은 의미로 듣겠다. 좋은 의미야. 진짜 사형처럼 든든했으니까 청풍산 입구에서 설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사가 무심하게 보수가 든 주머니를 건네며 폭언했다. 다녀왔습니다. 사형의 가르침대로 본분만 다하고 왔습니다. 설안은 주머니를 받으며 2 사람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2 사람은 알 수 있었다. 사형의 그 고요한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대견하다는 최고의 찬사였음을. 32의 이화 청풍문의 고수 이보게. 저기 오는 자들이 정령 청풍문의 고수들이란 말이오? 한 명은 계집애처럼 곱게 생겼고 다른 한 명은 입에 거미줄을 쳤는지 기척조차 없으니 대체 누굴 믿고 이 분쟁을 맡긴단 말이오. 청석촌 어귀에서 물길을 붙잡고 삿대질을 하던 상류마을 장정의 비아냥이 이설과 유한의 귓가를 때렸다. 지난주 백사와 진호의 성공적인 호위 덕분인지 청풍문에는 연달아 2 건의 의뢰가 더 들어왔다. 마을 간의 해묵은 물다툼 조정과 소규모 호위였다. 설아는 이번에 이설과 유한을 지목했다. 진호가 입을 삐죽이며 투덜댔다. 아니 저게, 사형, 왜 이번엔 저희를 빼놓으시는 겁니까? 저희도 손이 근질근질해 죽겠습니다. 너희는 다음이다. 이번 일은 힘보다 눈과 머리가 필요한 법이니라. 백사 너는 웃지 말고 수련이나 더 하거라. 설안의 명을 받들어 마을에 도착한 이설은 한 시즌 동안 양쪽 이장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묵묵히 들었다. 마침내 그녀가 판결을 내리듯 입을 뗐다. 상류는 해 뜨는 시각부터 전곡까지, 하류는 그 이후부터 해질녘까지 물을 쓰시오. 비가 오면 나누고 가뭄이 들면 비유를 새로 짤 것이니 이대로 행하시오. 2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나려던 찰나 하류 마을의 한 장정이 씩씩거리며 허리춤에 칼자루를 쥐었다. 이건 말도 안 돼. 건기에는 우리가 더 써야 한다고. 말이 안 통하면 이 칼로 물기를 새로 터주마. 장정이 칼을 반쯤 뽑아 올린 그 찰나였다. 소리도 바람도 없었다. 어느새 다가간 유한의 손이 장정의 손목 위를 가볍게 덮었다. 헉! 이게 뭐냐? 왜 팔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며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냐? 유한은 꽉 잡지도 않았다. 그저 내기의 흐름을 읽고 적의 맥동이 멈추는 자리에 손을 얹었을 뿐이었다. 유한이 아무 말 없이 장정의 눈을 빤히 응시하자 장정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칼을 도로 집어넣었다. 잘했다, 유한아. 네가 아니었으면 저 고집불통의 머리를 내 검으로 직접 깨버려야 했을 것이다. 왜 또 말이 없느냐? 칭찬을 해줘도 이 모양이니 참으로 무뚝뚝한 놈이로구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구나.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게 내 방식이라면 존중해주마. 이설의 배려 섞인 한마디에 유한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어지는 노인의 짐호위 의뢰도 아무 탈 없이 끝이 났다. 노인은 유한의 손을 맞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맙소사! 청풍문 같은 대단한 곳에서 이런 소소한 일까지 직접 나서주다니 정말 과분하오? 참으로 바른 청년이구려. 일이 크든 작든 청풍문에 이름을 걸었으면 그 무게는 같은 법입니다. 살펴가십시오.
청풍산으로 돌아와 설안에게 보수를 건네자 설안은 주머니를 가볍게 흔들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구나. 이 정도면 당분간 우리 제자들 끼니 걱정은 없겠어. 사형 충분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강호의 거대 문파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에 비하면 푼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또 벌면 되지 않느냐. 이설은 사형의 단순 명료한 논리에 혀를 내둘렀다. 깜나? 사형은 가끔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속 편한 분 같습니다. 복잡하게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럴 시간에 검 한 번 더 휘두르는 게 이득이지. 유한이 물러가는 이설의 뒷모습을 보며 설안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사형 오늘 이설 사형이 마을 분쟁을 아주 명철하게 해결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유한아, 네가 그 장정의 손목을 낚아채지 않았다면 이설의 그 명철한 판단도 피냄새에 묻혔을 것이다. 둘이 제법 잘 맞으니 보기 좋구나. 유한은 사형의 칭찬에 귀가 살짝 붉어진 채 서둘러 수련장으로 향했다. 청풍문의 바람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훈풍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제33회 3화 암조회 다시. 아니 저게 무엇이냐? 숲속의 어둠이 통째로 일렁이며 다가오지 않느냐? 쥐새끼들처럼 숨어있지 말고 당장 그 더러운 낯짝을 드러내란 말이다. 깊은 밤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진호의 천둥 같은 외침이 야영지를 뒤흔들었다. 이번 의뢰는 예전과 격이 달랐다. 짐술의 6대와 인원 12이 움직이는 대규모 상단 호위였다. 설아는 출발 전 제자들에게 선언했다. 이번 임무는 나도 동행한다. 허나 나는 오직 뒤에서 지켜볼 뿐이다. 칼을 뽑을지 피를 흘릴지는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책임져라. 사형이 뒤에 계신다니 정운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한 번도 안 도와주실 겁니까? 진호의 물음에 설아는 대답 대신 서늘한 눈빛만을 남겼다. 사흘간의 평온함은 나흘째 밤 독사들의 습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첫 번째 망을 서던 진호가 기척을 느끼고 즉시 셋을 깨웠다. 온다! 남쪽과 동쪽 사방에서 살기가 쏟아지고 있어. 서쪽은 어떠냐? 이설의 물음에 진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설이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서쪽이 비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퇴로다. 상단 주인장, 어서 짐수레를 몰고 서쪽으로 이동하시오. 소리 내면 죽소, 죽기 싫으면 숨도 쉬지 말고 움직이시오. 야영지로 들이닥친 암조회 하수인들은 무려 15이었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였다. 이설이 남쪽을, 백사가 동쪽을, 친호가 중앙을 막아서며 혈투가 시작되었다. 그 찰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백사 사형은 동쪽을 끝까지 고수하십시오. 서쪽으로 새어나가는 놈들은 제가 직접 막겠습니다. 유한이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으나 유한은 가장 먼저 상단의 안위를 걱정하며 서쪽으로 몸을 날렸다. 어둠 속에서 상단의 뒤를 노리던 2명의 살수가 유한의 기괴한 권풍에 가슴이 함몰되며 나동그라졌다. 이게 말이 돼? 유한이 저 녀석이 언제 저렇게 영리하게 움직인 거야? 진호가 감탄하며 중앙의 적들을 박살내는 사이 백사와 이설도 각자의 구역에서 비의 잔치를 벌였다. 설아는 멀리 나무 그늘에 기대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나 그의 안광은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고 있었다. 전투는 30초도 되지 않아 끝났다. 하수인들이 시체가 되어 구르거나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작은 상처들을 입었지만 상단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제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모였을 때 설안이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이번 싸움은 유한이 지휘했다.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빈틈을 메운 공이 크구나. 야야야! 유한아, 너 방금 진짜 소름 돋았어. 어쩌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리를 지른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이 뚫리면 다 끝장날 것 같아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한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으나 백사가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아니다. 유한아, 내 덕분에 우리가 뒤를 걱정하지 않고 휘두를 수 있었다. 청풍문의 눈이 드디어 떠졌구나. 도착지에서 상단 주인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보수주머니를 건넸다. 청풍문. 세상에 이런 고수들이 또 어디 있겠소. 앞으로 우리 상단의 목숨은 오직 청풍문에만 맡길 것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시오.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안의 물음에 주인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답했다. 단순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장사꾼들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 진호가 설안의 옆으로 바짝 붙어 조잘거렸다. 사형 아까 한 번도 안 도와주셔서 솔직히 좀 섭섭했는데 우리가 싸우는 거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속 터져서 죽는 줄 아셨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진짜요? 에이, 거짓말 마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해냈다.
내가 나설 자리가 조금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했느니라. 설안의 무심한 한마디에 진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야야! 들었어? 사형이 우리가 완벽했대. 아, 진짜 오늘 잠 다 잤다. 이게 무슨 최고의 칭찬이냐?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제자들의 한 뼘 더 자란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미소를 지었다. 청풍문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미풍이 아니었다.